부교재 65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그걸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여러분들이 거의 뭐 반년 이상을 공부해 오시면서 지금 느끼는 후회가 있습니까? 뭐 후회 엄청 되죠? 그 중에서 뭐가 후회가 되세요? 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데 오늘 지금 중개사법 80점 나옵니까? 중개사법 80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맨날 얘기하는 건데 중개사법 80점 맞으면 우리 시험 진짜 합격하기 너무 쉽다니까. 그게 90점 맞으면 더 좋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법 그랬지만 공법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봐 60 안 나온다는 거. 예? 근데 공법이 60점 맞기 힘들지만 50점 맞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니라는 것이지. 예. 그래서 중개사법 80점 맞으면 우리 시험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죠. 예. 그러면 지금도 뭐 하느냐, 여러분들 집중해야죠.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80점 맞으려고 80점 맞을 수 있는 자신감은 있는데 80점 맞을 수 있는 공부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차피 60점 이상 합격이거든요. 꽈락만 없으면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서 점수를 맞아야 될지, 평균으로 60점 맞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 8점 이상을 맞아서 보충을 할 것인가, 이런 개념도 어떤 그 작전 같은 것도 전술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 저 읊어볼게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하나 더 있죠? 신탁, 수익권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셨죠? 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미등기를 포함하는 거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을 수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다. 자, 첫 번째, 방금도 했지만 전세권과 지상권은 포함하지만 지역권은 제외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이런 채권의 물권화라고 말을 합니다. 채권으로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임차권이고 하나는 환매권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었을 때만 뭐가 될 수 있다?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지 부동산 임차권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있죠. 여러분들 종합소득 중에서 2배사 근년기, 그때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아셨죠? 그 다음에 특정 실물 이용권,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영업권이나 이주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지만 이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나 이주권이 있다면 이건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외에 주식이 있는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정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죠? 세법에서 양도란
뭐예요?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해야 돼요. 이때 유상 이전은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이 있을 수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교환은요, 유상 이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유상이 뭐예요? 예? 그렇지. 반대급부. 이렇게. 1년을 공부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저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우리는 이걸 유상이라 하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 하며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 하죠. 그럼들 교환은 유상계약인 건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의 문제야. 그렇죠. 그러면 교환은 유상계약인 건 다 알아. 그러면 그 교환이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이 뭐냐고. 교환이 세법에서 가지는 특징은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1억짜리와 1억짜리가 교환하면 양도 차익이 있다 없다? 있다. 양도 차익이란 교환한 자산가액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의 문제인 것이지 교환하는 자산 가치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아셨죠? 자, 근데 이런 교환이나 분할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때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몇 프로? 네? 30% 아니요? 20%요? 20%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현물 출자.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죠. 맞죠? 다만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는데 개인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부담부 중에는 순수 증여분은 증여세,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로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할게요. 네, 이렇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자, 대물 변제. 여러분들 이혼과 관련돼서 이혼이 되면 재산권 분할의 문제가 있고 위자료의 대물 변제가 있을 수 있죠. 재산권 분할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대물 변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이렇게.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환지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환지 처분은 뭘로 보지 않아요? 왜 양도로 보지 않죠? 여러분들 옛날에 10원짜리가 환지가 되면서 70원이 됐어. 왜 양도로 보지 않지? 그렇지. 이익이 실현됐죠?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그럼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네.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잖아요.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그 취득시기는 언제였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권리 면적의 감소나 뭐가 있을 수 있다. 감소나 증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감소나 증가된 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취득으로 보죠. 그러면 새로운 양도나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이때 시기는 언제가 된다? 네?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이거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환지 처분에 대한 토지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지 처분의 토지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권리 면적의 감소나 증가가 있을 때
그 감소나 증가된 부분의 양도 및 시드 시기는 현재 시점은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의 단순 분할, 그 다음에 양도 담보로 제공되는 거, 이거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의 신탁. 자, 매매 원인 무효로 인해서 환원되는 거. 자, A를 취득했어요. A가 B한테 팔았네요. 그런데 그게 뭐래요? 무효래요. 그럼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A가 C한테 양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무효는 처음부터 양도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환원되는 것도 양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A가 C한테 양도했을 때 그 A 자산의 시효 시기는 환원된 때예요, 확정 판결 받은 때예요, 당초 자산의 시효 시기예요. 당초 자산 시효 시기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양도로 안 본다는 것은요, 그 취득 시기가 언제가 된다? 당초의 취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아셨죠?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하나씩 양도소득세는 다 볼 거야, 다. 어? 다 봐도 시간이 남을 것 같아. 천천히. 자, 보세요. 자, 222페이지. 양도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0산 이상 거주를 둔 게 아니라 거주자라 합니다. 맞죠? 이런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나 국외 자산의 양도세는 몇 년상 거주한 자다? 5년. 오케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거 맞아요. 자, 거주된 납세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지로 하는 거 맞고요.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표와 합산하여 계산한다가 아니라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과세라고 한다고 그래요? 불유과세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4번. 소득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건 맞고요. 자, 두 번째.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관한 설 내용으로 틀린 것은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납세문은 없다. 맞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의 경우에는 비과세는 받을 수 없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 양도할 때 비과세나 감면 받을 수 없다. 양도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등기 등록 및 허가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맞죠?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월 1일서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사망일이면 사망일까지, 출국일이면 출국일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했잖아요. 근데 12월 31일까지 못 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죽거나 출국하거나. 아셨죠? 사망할 땐 사망일까지, 출국일 땐 출국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치사한 문제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출국일 전일까지가 아니죠. 사망일 전일까지가 아니라 사망일 출국일까지다.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뭐 이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까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223페이지 3번부터 들어갑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근데 무상은 뭐에 내야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될 뿐이지 양도세 대상이 되지는 않죠. 양도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상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맞죠?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된다. 맞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업권이나 이축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그건 뭘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보지만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이축권이 있다면 이건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 자,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된다. 맞죠? 이렇게.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주식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된다. 맞죠? 네, 이것 좀 더 설명할게요.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볼래요? 이게 이 말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자산이? 국내 자산이어야 돼. 여러분들 국외 자산은 등기에 대한 제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외 자산을 등기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자꾸 강조가 되는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이 전제 조건은 무슨 자산이다? 국내 재산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된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미등기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 요거. 자, 이게 주식을 보면요. 주식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이 있고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부 주식이 있거든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는 골프 회원권이 단순 회원권도 있지만 주주 회원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랬을 때 이 주식은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반 주식은 어떻게 해? 그 외 주식은 이게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대주주인지 수익주인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장일 때는 대주주만 과세, 비상장일 때는 대주주, 수익주주도 과세가 되죠. 하지만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셨죠?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있었는데 진짜 폭락을 하기 전에 조금만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언제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다시 한번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주식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식이라도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이거나 또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은 주식으로서 과세하는 게 아니죠.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본다. 그럼 무엇의 차이가 된다? 이게 주식의 양도가 되는 것과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은 무엇의 차이다? 세율의 차이다. 아셨죠?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면 이때는 보유기간이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셨죠? 이렇게. 자, 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를 발생한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수익증권 및 권리도 양도소 발생한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맞죠? 신탁의 수익권.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양도를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과세 대상이 여러분 이거 무슨 소득이 된다? 이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무슨 과세 된다? 종합 과세 된다.
자, 또 나왔다. 5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는 이건 뭘로 본다? 이거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주식 양도로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네. 여러분들, 등기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양도세 대상이 되려면 등기 필요하지 않아요. 미등기된 거 다 포함합니다. 근데 유독 부동산 임차권만이 뭐가 돼야 된다? 등기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였어요. 소액주주가 유거증권 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했어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소액주주는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디귿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자, 채무에 대해서 토지를 대물변제했어. 토지 맞죠? 대물변제 양도 맞죠? 네. 이 주권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별도. 이거 뭘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보죠. 담보 목적 토지를 이전했어.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담보라고 해요? 양도 담보죠. 이런 양도 담보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예? 상가 건축물이 수용되었어요. 수용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공매, 경매, 수용 양도잖아. 아셨죠? 재산세를 관할구역 내 토지로 물납했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예?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대물변제예요. 여러분들 대물변제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혼이 있고 하나는 조세 물납이 있어요. 자, 이혼하면 다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물 변제하는 거죠. 예? 자, 재산권 분할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나 뭘로 보지 않는다? 징후로 보지 않죠. 입에서 위자료를 대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것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왜? 대물 변제를 왜 유상 이전으로 보죠? 뭐의 감소? 채무의 감소가 되기 때문에 대물 변제를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는 어떡하지? 즉 배우자는 재산권 분할로 받거나 위자료를 대물 변제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재산권 분할로서 취득하는 배우자는 취득세 과세돼야 한대요. 과세된다 안 된다? 얼마나 과세되죠? 예? 뭐라고요? 좋았어. 어디에서?
표준 세율 몇 프로 뺀 거? 2% 뺀 거. 아셨죠? 얘는 과세된다, 안 된다? 대물변제로 부동산 취득해. 과세돼요, 안 돼요? 되죠? 예? 몇 프로? 몇 프로? 4%. 얘가 유상 이전이면 얘는 유상 취득일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조세의 물납이라는 것도 봐봐. 조세의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조세 채무잖아요. 그 조세의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게 물납인 거야.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를 물납하면 양도로 본다, 뭔다? 양도로 본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시험 끝나고 네이버 창에다가 영등포 세무서 쳐보세요. 영등포 세무서. 예? 그 영등포 세무서를 보면 세무서 건물 같지 않고요. 결혼식장 건물 같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생겼어, 진짜로. 그게 뭐냐면 조세 물납의 대명사가 된 거야. 아셨죠? 조세 물납을 그 부동산으로 한 거라고. 그래서 영등포 세무서 한번 쳐보세요. 아셨죠? 예. 그 물납을 했을 때 뭐 낸다?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조세 물납.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만 찾아보면 니은번 안 되죠? 니은번, 디귿, 미음, 비읍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6번 양도세 과세 이거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진짜 빠지면 안 돼, 아셨죠? 물론 그 다음 주도 안 빠지면 안 되지만 다음 주만큼은 진짜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가 우리 시험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만 시험이 4문제, 5문제가 나옵니다. 아셨죠?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주는 빠지지 마세요. 자, 6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곳은 자, 지역권 돼요, 안 돼요? 지역권 안 되죠? 지역권은 그 특성이 그러하단 말이야. 지역권은 토지와 별개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그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지역권 자체를 양도세 대상으로 볼 수 없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맞죠? 하지만 영어권인데 좋았어. 분리되어 양도하는 것은 과세 대상되지 않는다. 전세권 맞죠? 이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7번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신탁의 해지다. 양도로 본다, 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탁의 해지나 등기의 착오나 또는 매매원이 무효의소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혼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이건 양도로 본다. 아셨죠? 자, 공동 소유의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시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 지분의 변경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으로 단순히 재분할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공유의 분할은 뭐의 변동이 없다면?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뭐에 관계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금 이거 이 말이잖아. 지분의 변경이 없다면 재분할이건 3차 분할이건 4차 분할이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분이 변경이 있을 때 감소된 자는 뭘로 보고, 감소된 것은 양도로 보고 증가된 것은 취득으로 본다. 아셨죠? 이렇게. 자, 본인 소유 자산을 공매 경매로는 자기가 재취득한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매 경매 수용은 양도로 보죠. 공매나 경매는 양도로 보지만, 자,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매매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하는 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됐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때 취득 시기 언제예요?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담부 중에 한번 해볼까? 우리 부담부 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 문제 또 나오겠지만. 자, 갑이 시가 5억짜리 채무 3억짜리를 부담부 중에 하면, 예? 자,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2억이죠? 그 다음에 채무 감소분은 3억이죠? 자, 순수 증여분에서는 무슨 세? 여기는 증여세.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건 뭘로 봐요? 증여로 봐죠.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수증자. 양도세는 증여자가 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지. 예? 맞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로 난 양도세 신고기는 어떻게 되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세만큼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로 한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지? 제척기간은 증여세는 10년, 무신고는 15년, 사기등일 때도 15년이죠. 맞죠? 하지만 양도세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는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등일 때는 10년이나 부담부 증여로 낸 양도세만큼은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같이 간다. 아셨죠? 그러면 이때 의뢰 취득세는 어떻게 되지? 의뢰 취득세는 먼저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예? 이걸 말로 써보세요. 말로 써보면 채무인수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인수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돼요? 세율은
2억에 대해서는 3.5%.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4%.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아셨죠? 근데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여로 취득하는 부분이 있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럼 취득세는, 신고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증여세는 3개월이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60일. 아셨죠? 그래서 개념들. 자, 3번. 이거 양도로 보지 않죠? 자, 3번.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분리행위로 변제 충당됐다면 이때는 양도로 본다. 답은 몇 번? 3번.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 사실을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본인 소유자는 공매라는 본인이 재취득했어. 양도로 안 본다. 이렇게.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적 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관 양도로 보지? 이때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쓸 때 그중에서 면적의 차이가 얼마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자고 아셨죠? 여러분들 교환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교환은 양도로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서 즉 지적 경계선 변경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데 몇 프로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채무 인수액 양도로 본다. 맞죠? 그런데 그 위에 단서가 배우자 직계 조미속 거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예? 자, 세 번째. 이혼을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재산 분할했대요. 재산 분할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토지가 공매됐어. 양도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안 해도 되겠죠? 10번. 자,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죠? 맞죠? 단, 여러분들 주의. 단 충당된 보류지를 뭐 할 때는 매각 시에는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하는 것은 양도로 본다. 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책을 양도했어요. 양도로 본다. 여러분들 이때 주의할 것은 기억해 보실래요? 이때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은 뭘로 보지 않는데요? 양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재산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죠. 개인을 토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현물 출자인데 누구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 개인이 개인에게 출자를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출자한 게 아니라 법인을 위해 출자했잖아요. 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이미 아웃이야. 이건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죠? 답은 기억, 디귿, 미음이죠?
맞죠? 음. 여러분들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응? 자, 13번, 11번.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분할한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을 재분할할 경우 이를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지분의 변경이 없다면 이때는 1차 분할, 재차 분할, 3차 분할 관계없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취득한 보류지를 매각할 때요. 취득한 보류지를 매각해서 이건 양도로?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충당된 보류지를 뭐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은 양도로 본다. 양도라 하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 과세 조건으로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양도가 되게 한 요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어야 되죠.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뭘 필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중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상당은 증여세가 과세되면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 맞지만 뭐가 되었다면? 입증되었다면 다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한 때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맞죠? 답은 몇 번? 5번. 12번. 자,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5억 토지 직계존비속이 아니래요. 을에게 증여하였고요. 3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죠? 자, 갑은 5억 원 전부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 답은 뭐예요? 갑은 3억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가 있고 을은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가 있는 거 맞죠? 답은 몇 번? 4번. 안 해도 되겠죠? 방금 했던 거니까. 5억 중에서 3억이 채무례잖아요. 그럼 2억은 뭐 내두고? 증여세, 3억은 양도세 내고. 방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3번. 딱 보는 순간 답은 몇 번? 예? 답 몇 번? 3번이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증여일 현재 가액이 얼마예요? 증여 당시 가액이 5억이죠. 취득 당시 가액이 예? 취득 당시 가액이 8천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순수 증여분은 얼마예요? 지금 상업용 금융회사부터 차입금 얼마가 돼 있습니까? 1억이 돼 있죠. 예? 그럼 순수 증여분은 4억이 증여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채무 감소분 얼마예요? 1억이죠. 이 1억이 뭐예요? 양도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5억 중에서 4억은 증여가 되고 1억은 채무가 감소가 된 거니까 1억만 양도로 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들 5억 중에서 1억이 양도가 됐대. 그러면 8천만 원 중에서 얼마가 양도된 부분의 취득가액이어야 되는 거야. 5대 1은 0.8대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네. 얼마가 되겠어요? 네? 1600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5억 중에서 8천이면 얼마지? 5억에서 8천만 원이 됐다면 5억 중에서 8천 이 양도가 됐대. 8 나누기 50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6 되겠네. 맞죠? 0.16이잖아. 그러니까는 양도가액 대 아이고 괜히 했나? 양도가액 대비 취득가액이 0.16%야. 아셨죠? 0.16이라고. 그럼 1억 대비 0.16 하면 1억 1600이 나오겠지. 제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는 5억 대 1억은 8천 대 X 하면 된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5억 중에서 양도된 가액이 1억이야. 그러면 전체 취득가액이 8천이었다면 8천 중에서 취득가액이 얼마가 될지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라고. 대충 이해하겠죠? 근데 결론은 답이 몇 번이었어? 3번이라고. 예? 모르면 몇 번이다? 아니, 계산 문제는 3번이야.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라고 한 건데 여러분들 저는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실전 기출 문제이긴 한데요. 이 문제가 만약에 말이죠.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게 그 다른 감정가액이 아니라 이게 기준시가였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시가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양도당 시가액이 얼마지? 5억이죠. 기준시가가 5억이니까. 그러면 취득당 시가액이 얼마지? 그렇지. 이게 5천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성립되는 딱 한 케이스가 이 케이스야.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의 당시가, 증여 당시가액이 기준가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하면 증여가액이 얼마예요? 4억. 양도로 보는 가액이 1억이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야 돼?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 되겠지. 5억이 5천만 원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만큼 돼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왜 답은 1600이었느냐? 얘가 이제 뭘로 했어? 얘가 실가로 봤으면 취득가액도 실가로 계산해야 되는 거라고. 이 뜻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아셨죠? 3번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네. 이렇게. 자, 14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법원 확정 판결 일종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에 가름하여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했다면 양도로 본다. 답은 몇 번? 자, 합자 회사의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가 퇴사와 함께 이를 회수하겠다면 양도로 보지 않고요. 조합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서 출자 조합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매계약 해제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만 좀 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어. 소유권의 환원은요, 원칙은 뭘로 본다 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탁의 해지다 또는 등기의 착오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 매매원인 무효의 소다. 이런 것들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해지나 또는 해제라고 했을 때 이때는 해제라고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이때는 여러분들 해제가 나오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잔금 청산 후에 계약이 해제인지 잔금 청산 전에 계약이 해제인지. 그래서 잔금 청산 후에 계약 해제는 이건 뭘로 본다? 근데 잔금 청산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양대로 보지? 아셨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금 청산 전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이 유효하게 넘어가지 않았어. 소유권이 양도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한번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15번에는요. 3번이 되겠다. 틀린 것은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 양도로 본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 지적 경계선 변경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20% 초과할 경우는 양도로 본다. 그 말이었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 안 읽어도 됩니다. 다른 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쉬었다가 양도 및 취득 시기 여기까지 보도록 좀 쉬었다 할게요.